신제품, 신메뉴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포장 디자인 바꾸고 싶으세요? 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정부가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그것도 대출 아닙니다. 갚을 필요 없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업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업체가 유리한지, 실제 심사 포인트는 뭔지, 준비 서류는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정 확률 높이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우리 업체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판단이 바로 서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은 1년 내내 계속 나와요. 사장님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원 사업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사업을 한 줄로 설명하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 정부가 1억 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이면 신메뉴 개발, 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 레시피 개선, 밀키트 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카페라면 시그니처 음료 개발, 디저트 개발, 친환경 패키지 개발, 브랜드 리뉴얼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뷰티 업종도 가능해요. 브랜드 디자인, 신제품 개발, 패키지 개선, 체험형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홍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 규모도 꽤 커요. 전국에서 약 40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줘요. 근데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장님은 약 1,0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나와요. 이거 모르고 신청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단순히 광고비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장님들이 인스타 광고 돌릴게요. 저 블로그 마케팅 할게요. 유튜브 홍보할게요. 이렇게 단순하게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공고문을 보면 기술 개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들어가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신제품 개발, 신메뉴 개발, 레시피 연구, 시험 분석, 전문가 자문, 시제품 제작, 친환경 소재 개발 이런 항목들이 절반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예산 안에서 브랜딩, 디자인, 마케팅, 홍보, 패키지 제작 이렇게 진행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단순 마케팅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가능해요. 음식점, 카페, 뷰티, 패션, 제조업, 공방, 로컬 브랜드 전부 가능해요. 특히 생활 밀착형 업종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거든요. 프랜차이즈는 쉽지는 않지만 프랜차이즈라고 무조건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본사 메뉴만 판매하고 본사 지침만 따르고 뭐 독자적인 개발 요소가 없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다거나 별도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독창적인 서비스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진짜 힘들겠어요.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휴업, 폐업,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업종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빨리 세금 문제가 있다면 세금부터 해결하시고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요한 서류들, 사업자 등록증, 국세 안납증명서, 지방세 안납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이 네 가지는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심사위원들 실제로 뭘 보는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딱 세 가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하지? 그리고 선정되면 어떻게 실행할 거지?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이 세 가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봐요.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 저 돈이 부족해요. 단순히 지원금이 필요해요.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 돈을 줬을 때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올라갈지, 고객이 늘어날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신제품 출시 후에 매출이 20%가 증가한다거나 고객을 내가 500명을 확보한다거나 지역 특산물을 내가 활용하겠어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통과하게 되면 발표를 하셔야 돼요.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이에요. 대표자가 직접 들어가셔야 돼요. 대리 참석은 안 됩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혹시 대표님이 발표도 직접 대리해 주시나요? 큰일 납니다.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발표장에서 설명을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신청은 소상공인 24에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항상 이래요.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하기 때문에 서버 다운되거든요. 최소 3일 전에는 접수 완료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템은 정말 좋은데 사업계획서가 약해서 떨어지는 경우예요. 지원사업은 결국 누가 먼저 알고 누가 더 구체적으로 준비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신제품 개발, 신메뉴 개발, 브랜드 리뉴얼, 패키지 개선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는 꼭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세요. 서류가 복잡해요. 사업계획서를 혼자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신다면 지원금 잡는 이 대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 잡는 이 대표였습니다.